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입니다. 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6일 아침 8시이고요. 오늘 주제는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의가 제일 많은 내용이기도 해요. 요즘 내가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나올 수 있는 자금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느냐, 또는 준비를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전부 다 정책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간은 한 20분 전후, 길면 그 이상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시면 틀림없이 도움되실 거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또는 시간이 없으시다면 나중에 이런 구독, 좋아요 하시면서 시간 내셔가지고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자금은요, 다 아시겠지만 기업에게 이런 강화해주는 느낌들, 어떤 돈이 없는 거를 잘 이제 운전자금이든 시설자금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 벤처 기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 벤처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자금이 나오기가 매우 수월하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고용 창출, 수출, 매출 증대 등 성과 창출 기업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 성장 분야 등 중점 지원 분야인 기업일수록 자금이 매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네 줄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 종목, 가점상 준비 상황, 고용 창출 내역들, 이런 게 준비가 되어야지만 국가에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중점 지원 분야 안에 혁신 성장 분야, 뿌리 산업, 뿌리 기술, 초격차, 신산업,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역 주력 산업.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어디 들어갈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중점점 분야를 다 리스트업을 해보시고 내가 어느 사업에 있구나, 어느 업종에 있구나를 인지를 하시고 그 내용이 사업자 등록증 상에 올라가 주셔야 합니다. 상세하게 종목에 더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아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결코 간과하지 마시고 내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서 이 업종과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빨리 등록하시고 보완하셔서 적어도 서면 검토를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기 회사 잘 준비했구나, 이런 업종을 진행하고 있구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이 부분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원 방식은 융자와 이자 보전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는 총 4조 643억 원이에요. 진짜 많죠. 이자 보전은 3,670억 원.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 95% 이상이 여기 융자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융자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보시게 되면 혁신 창업 사업화, 신시장 진출, 신성장 기반, 제도약, 긴급 경영, 밸류체인, 여기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들은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혁신 창업, 그리고 신시장, 그 다음에 긴급 경영, 혹여 내가 과거에 이런 부실이나 이런 재창업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재기 지원을 위한 이 자금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규모가 달라요. 혁신 창업이 1조죠. 1조 6천억 원이 이제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즉슨 3년 미만에
신규 회사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은 아시겠지만 7년 미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년 미만의 회사들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청년 같은 회사 있잖아요. 청년. 이 기업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 우리 회사 안에 벤처 기업이 많이 이런 인증이 많이 있을수록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처럼 창업 기업 중에서도 특허나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 내에서 이걸 진행하시려면 적어도 고용을 2명, 3명 이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 회사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고용도 하고 개발도 하고 개발비도 쓸 것이고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기반의 회사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중기부에서는. 그 다음 많은 것이 어디입니까? 신성장 기반이에요.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시설, 그죠? 시설, 스마트 공장 추진 기업, 그리고 요새 탄소 배출 문제 있죠. 탄소 배출에 대한 기업. 이 세 가지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작은 기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니까 소상공인이 아니라 최소한 5인 10인 이상의 소기업 이상의 자금이 진짜 필요한 기업들. 스텝 1에서 이제 성장기에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제도약과 긴급 경영이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2,500억이면 예를 들어 한 회사당 1억 준다 했을 때 그래 봐야 2,500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그죠? 그러면 상반기 1월, 2월 달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저희가 전국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 또는 밑에서 뭐 대구, 뭐 대전, 부산, 광주 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2,500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2기업이다, 피해가 매우 크다라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른 플랜들도 동시에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여기서는 혁신창업과 신시장, 신성장의 키포인트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제도약 부분에서 한 가지 이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제도약과 여기 보시면 긴급 경영, 이 중에서도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 있잖아요. 홈플러스 같은 이런 대기업이 어려우신 경우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환경에 의한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시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진공 누리집 여기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키포인트가 또 있죠. 여기 보시면 신청 기간이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 무슨 말이냐면 선착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주, 4주 전부터 준비하셔야 하고요. 우리 회사가 지금 가점사항이 없다라고, 우리 회사가 지금 매출도 적지만 가점사항이 적다. 근데 우리 회사의 기술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하신다라면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전에 예를 들어 연구개발전담 부서, 벤처기업 확인서 인증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해요. 근데 사실상 제 경험상 연구소 인증을 받으시려면 신청일로부터 해서 승인일까지 최소한 10일이 소요가 되고요. 늦으면 이제 보름까지 소요될 것 같고요. 벤처기업 확인서는 워킹데이만 45일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반에서 2달은 준비해 놓으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이런 자금 확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시설과 운전이 있습니다. 시설은 말 그대로 설비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건축하실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사업장 매입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다음 달에 이런 사옥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 시설을 사야겠어. 라고 한다면 미리 2, 3개월 전부터 은행과 논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이런 어필 사항들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서면상을 준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중기부 담당자와 논의라는 그런 플랜들이 필요해 보이겠죠. 단순히 그냥 시작했을 때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준비할 내용들을 명확하게 리스트업을 다 해 놓으시고 서면적으로 다 준비한 기업에 대해서 자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겠다. 그래서 최소한 기계 장비라고 한다면 견적서부터 해서 비교 견적이죠. 저 한 군데 말고 총 사시려고 하는 장비의 어떤 활용도, 우리 회사의 상황, 이 장비가 들어왔을 때 전후의 어떤 비교,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잘 준비하셔야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장 건축이나 매입하시려고 한다면 이런 최소한 이런 거 있어요. 뭐 건축 도면이나 설계 도면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회사에서도 적어도 이거 어디 쓰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했을 때 어떤 활용도가 있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설계 도면은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도면을 이제 만드실 때에도 금액이 꽤 비싸죠. 이런 건축 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최소한 2, 3천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도면이 있다면 진행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운전 자금은요, 이렇게 원부자재, 기업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보시면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와 금리가 있는데요. 융자 한도는 기업당 60억 원 이내에서 운용이에요.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융자 금리는 보시면 자금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기업의 신용 등급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융자의 절차는 이런 사이트, 중기부 사이트에서 정책 자금이 공지가 되면 융자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책 우선도 평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회사에 대한 혁신성에 대한 업종과 종목, 아까 앞서 얘기했던 혁신성에 대한, 기술성에 대한, 재무성에 대한 모든 평가를 했을 때 우수하다, 그렇지 않다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앞서는 이제 자금의 목적이 어려운 기업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혁신성이 인정된 회사에 대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죠. 연구소를 만드시든 벤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외부 기관이 와서 최소한 2달 사이에 재무,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신 거잖아요. 선행을 누군가가 해줬다면 조금 더 평가에서 우대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무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셔서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쓰게 되어 있고요. 문제가 없다면 그 이후에 기업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게 되어 있고 할 때는 오셔서 방문해서 실제로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 기업의 대표로 하여금 사업 계획이 명확히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자를 결정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 관리로도 연락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중기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용자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보시면 이렇게 진단도 가능하시고요. 기업 정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우리 회사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 내용 있죠. 누리집 들어가셔서 여기 지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하시게 되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우선도 평가는 중점 지원 분야, 고용 창출, 기술, 경영 혁신, 글로벌화, 정책 우대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준비할 게 많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 정해진 금액 내에서 잘 써야 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평가 그리고 외부 자문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혁신성 평가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매우 쉽지 않겠구나. 앞으로는 점점점 더 기업 간의 좀 이제 그런 평가를 매년 진행해야지만 언제든지 신청을 해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전 지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자 보전이에요. 2차 보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자를 좀 더 깎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점 지원 분야이거나 이런 수출 실적이 1억 달러, 10만 달러니까 1억 이상이 되는 거죠.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보가 있다면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융자 제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이 이용이 가능한 우량 기업, 트리플 B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어려울 수 있다. 또 자산 총계 700억 원 이상, 자본 총계 200억 원 이상 기업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이는 기업이 이거죠. 휴업과 폐업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등록되어 있는 대위 변제, 연체, 부도, 관련, 금융질서 문란, 회생, 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또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도 있죠. 사행성, 고소득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건업이 있고요. 보건업, 그 다음에 금융업, 보험업도 되지 않습니다. 법무, 세무 되지 않고요. 이런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도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 내가 5인 미만의 이런 소상공인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제조업일 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혁신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일 때, 예를 들어 내가 AI야, 컨텐츠 회사야 라고 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죠? 또 내가 크리에이터이고 지역을 도와주고 있어, 크리에이터인데 해외로 진출할 수가 있어, 이런 기업들도 가능합니다. 또 사회적 기업일 때 보시면 협동조합일 때 여기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채 비율, 자본 대비 부채상 부채 총계가 예를 들어 뭐 몇백 프로 이상이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을 때에는 보시고 신청하셔야 해요. 여기 사이트 이 공고문에 맨 뒤에 보시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내가 제조업일 때는 예를 들어 380% 이런 게 있어요. 부채가 3배수 이상이다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들은 신청하시기 전에 자본금을 확인을 하셔야 해요. 자본금, 부채 비율, 내가 지금 자본 잠식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자본 상황을 꼭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기업이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너무 위험한 기업이야, 그러면 나라에서도 평가할 때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있습니다. 기업 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 결정 후에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이후에 6개월 동안은 신청해도 재지원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신청하실 때 잘 준비를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그런 그 레코드라고 해서 신청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탈락이 많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내용을 명확하게 보완하지 않는다면 또 신청했을 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기업 평가하실 때에도 담당자로 하여금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마지막으로 정부, 지자체 모든 융자가 합계가 200억이 이상이다, 초과다 라고 했을 때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5년 이내에 정책 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기업도 나오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죠. 한 기관당 3년 동안에 3번의 기회를 준다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구나 해서 막 신청하시고 막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신청하실 때 올바른 금액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1회 추가 지원 가능. 어떨 때이냐? 시설자금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과 수출, 매출 성과가 창출한 기업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예외 조항도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년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창업기반 지원 자금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년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혁신성장 지원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그 이외에 이런 업력 상관없이 개발기술, 제조 현장, 넷제로, 수출기업, 사업 전환, 구조 개선 등은 업력 상관이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옆에 이 대상 내용을 보시고 나서 특허 유무, 또 R&D 유무, 스마트 공장 도입 유무,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업력은 이렇지만 신청 여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의 한도는 보시면 30억부터 100억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문의 오시는 많은 기업들은 7년 미만의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기반 지원 자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점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혁신성이 있는 회사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끔 서면적으로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부터는요, 보시게 되면 이런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부터 각 자금에 대한 설명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혁신 창업은요,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을수록 좋겠다는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면 너네 벤처잖아,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서와 기술성을 한번 확인받고 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하다면 그렇지 않지만 최소한 있는 것이 타 기업 대비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있죠. 창업기반 자금 중에서도 청년 자금이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여기 보시면 성별 무관입니다. 꼭 기억하셔요.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밑에 땡땡 패키지부터 해서 많은 내용이 있죠. 이런 기업은 7년 미만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인정받으신 기업이니까 혜택을 더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융자는 직접 대출로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받는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당 1억 이내이고요. 제조업과 중점점 분야 그 기업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회사를 꾸릴 때에도 이런 업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대출 금리는 2.5%로 매우 저리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치 기간도 있어요. 신용은 3년, 담보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은 6년 이내, 여기 10년까지 되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개발기술 사업화, 우리 회사의 기술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양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기술 사업화할 때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모든 내용이 다 직대예요, 직대. 요즘 많이 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해외로 진출하시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어려우신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보시면 이렇게 융자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만 불 미만이에요. 10만 불 미만. 이 기업들은 수출 초보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원이 나옵니다. 1불부터 10만 불 사이 내용이에요. 근데 적어도 몇백 불, 몇천 불은 돼줘야, 그쵸.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뭐 10불, 뭐 이렇게 너무 초저로 하시게 되면 검토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최소한 10만 불이라 되어 있지만, 뭐 만 불이나 이 정도 전후로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출 기업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출 바우처 사업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많이 커지는 상황이죠. 해외로 가는 수출 기업 글로벌화에 대한 플랜입니다. 10만 불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자금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해외 법인 지원 자금도 있어요. 해외 법인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년도에 또 해외로 나가고 싶은데 법인 자금이 없어, 부족해, 요런 거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성장 기반 자금, 이거는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에요.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고요. 7년 이상입니다. 7년 이상 기업이 이런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 중립, 스케일업, 더 커지기 위한 자금을 받는 개념이에요. 이 내용도 큰 기업, 보시면 중견 기업으로 도약이 가능한, 그러니까 최소한 회사 사원 수가 한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매출 규모도 최소한 몇백억, 천억대 이상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도야.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회사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금이 너무 없습니다. 많이 외부 상황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런 고용에 대해서 좀 이제 이런 좀 조정을 좀 하고 내보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가 너무 사업성이 안 좋아서 전환을 하겠다, 이 아이템을 하겠다, 근데 자금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이런 구조 개선 내용도 있고요. 재창업,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내가 중소기업을 폐업을 했다, 그리고 7년 미만이다 라고 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비 창업자 포함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사업하고 싶은데 과거에 어떤 아이템에서 조금 더 좀 혁신적인 내용을 추가를 해서 하고 싶다. 이게 지금 타이밍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재창업 자금으로 받으신 금액으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이에요. 엔드 조건이에요. 폐업 이력을 보유, 현재 기업의 대표이사, 그리고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하고요. 여기 해당 사항 없어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신청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실 경영 평가를 통과한 자. 그래서 이 재창업 자금은요, 너 다시 잘할 수 있어? 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한 8주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셔야 해요. 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해기업에 대해 주는 긴급경영 자금도 있습니다. 재해기업은 이런 면이나 구, 이런 시나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는 재해 확인증을 받으신 기업만 가능해요. 이거 오프라인으로 증서를 주니까 꼭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 확인증 다시 제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고, 네, 나머지는 무시하시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데요. 제한 부채 비율이 있죠. 제조업인 경우는 340% 나와 있고요. 340%. 그 이외에 이런 제조업 내에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자, 이런 정보통신업이다 면 420%, 도소매다 면 390% 이렇게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자본 대비 부채 상황이 어떠한가를 잘 보시고 나서 이 내용 보시고 신청해 보셔야 서면 평가에서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겠죠.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고요. 1월 5일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로 올해 내년도에 우리 회사 자금 확보를 잘 하셔서 또 J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